지금 여기에서도 뭐 그냥 바닥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바닥부터 시작한 이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8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평사원으로 시작하여 사장까지 된 몇몇의 신화 같은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화 같은 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자는 바닥부터 시작한 많은 이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높이 오르지 못하는 탓에 바닥에 머무르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췌문입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견고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가장 큰 반증은 이것이다. 바로 바닥부터 시작한 많은 이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높이 오르지 못하는 탓에 바닥에 머무르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건지. 네. 책에서 보면은 네. 어떤 유명한 마케터가 네. 자기 아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 쓰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그 회사에 대해 파악을 하고 그 회사의 뭐 개선 방향, 자기가 어떻게 그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도록 코치를 했다고 해요. 그 이력서가 그 회사의 실권자한테 들어갔고 네. 실권자는 이 사람을 신입사원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로 채용을 하게 야, 돼요. 바로?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폴레옹 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바닥부터, 그러니까 평사원 정말 제일 말단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에게 회사 다닐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죠. 네. 그 시간 동안 원하는 높이까지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 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마케팅을 잘해서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연봉도 똑같이 그만큼 높은 연봉에서 시작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와.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약간 이력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연구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력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나는 뭐 어떤 경진대회에서 뭐 수상을 했다, 뭐 툴 사용 관련해서 상이다, 뭐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툴을 썼는지 이야기를 안 해줘요. 뭐 CAD 프로그램도 네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카티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툴을 썼는지 안 말해주고 나는 상입니다 해요. 근데 회사들은 사실 쓰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게 카피가 약간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약간 그 하나의 그것만 쭉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안 쓴 사람인데 나는 뭐 상입니다 그러면은 면접 때 물어보고서 네. 우리랑 프로그램이 다르네? 하고서 이제 안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시간을 낭비하고 되게 허비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승부에서 만약 내가 세멘트 벽에다가 못을 받기 위해 드릴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찾을 거잖아요. 가능한 사람. 그러면은 나 드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랑 네. 저는 세면, 나무, 철판 다 뚫을 수 있는 드릴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후자를 뽑겠죠. 네. 당연히. 네.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근데 네. 바닥부터 시작한 이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마케터의 아들에게 코칭해 준 것처럼 그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그 회사의 문제점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사원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다 평사원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출발점 자체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뭔가 빠른 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네. 생각이 나는데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배워서 자기가 그 일을 사업체를 차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모든 사이클을 다 알게 되고 그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목적이 나는 그건 아니고 난 이 회사에서 정말 사장까지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면은 바닥부터 시작한다?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면은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한 번 입사할 때 몇백 명이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몇백 명 중에 내가 눈에 띄는 5손가락 안에 들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대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중소기업만 해도 들어간 다음에 눈에 띄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눈에 띄어야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중간에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꺾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중간관리자급에서 이미 다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길가에 좋은 꽃 한 송이가 심겨졌는데 네. 그 씨앗이 꽃으로 개화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물이 없어서 씨앗 상태에서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간신히 새싹을 띄었더니 새가 쪼아 먹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꼭 바닥부터 진짜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렬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견고해 보일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물론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반증도 있음을 반드시 알아라라고 약간 경고해주는 느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 그렇게 다 바닥까지 가서 그 일들을 다 해내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높이 오르지 못해서 계속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저 같은 사람들, 완벽주의를 좀 기하는 사람들이랄까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부의 혁신에서 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부의 혁신에서 그러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많이 실족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네네네.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바닥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바꾸고 싶은데 번번이 현장에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부서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해봐, 될 것 같아? 안 돼. 야, 나라고 안 해봤겠냐? 이런 말들 무수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나도 이 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획을 긋겠다 라고 하지만 그게 번번이 그렇게 막히게 되면은 벼룩이 되는 거죠. 유리천장에 갇힌. 야,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는 분도 그 입사해서 팀장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뭔가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회사를 더 확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전을 보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약간 자기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자기를 너무 낮춰버려가지고 나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은 계속 거기서 맴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자기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나 이 책을 다 소화하지 못했어. 뭐 이 책을 계속 이 책에만 매달린다거나 그죠? 뭐 아니면은 뭔가 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뭔가 계속 동화책을 계속 읽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속 뭐랄까 쳇바퀴를 도는 그런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신 있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자신감이었을까요? 뭐 이만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신감도 바닥에서 뭐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생각이 마케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고 그걸 따라한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 관리자까지 될 줄은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신입 사원이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신입. 저 친구는 뭔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주는 신입. 같은 신입 중에서 어떻게 보면 5손가락 안에 들겠다. 이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얘는 신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남이 그렇게 판단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어쩌면 좋은 거죠. 내가 중간관리자급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신입 중에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겠다라고 했으면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중간관리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이력서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높은 분들은 그 사람을 신입보다는 중간관리자급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글을 쓰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포장하고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 이력서라는 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라는 게 회사에서 나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나를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잘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판매할 때 브로셔 이쁘게 만들고 스펙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력서에다가 그런 것들 내가 얼마나 뭐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한다 뭐 이런 것들 그걸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잘한 환경이 이렇고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쓰죠. 네. 그러면은 TMI예요 사실. 저희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몇 년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친해지면 술자리에서 몇 년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력서에 안 써도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나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내가 그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논제문이 사회 초년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논제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 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이력서를 쓸 때 많이 참고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를 레벨업하는 거고
처음에 스타트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 우리 시작이 불공평하다면서 옆에 차에 타고 가는 애랑 아빠가 리어커 끌고 뒤에 태워주는 사진 많이 보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포장을 잘하면은 나는 차 타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닥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회사를 잘 알아보시고 그 회사가 뭘 원하는지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력서를 잘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이만 네. 오늘 토론 이만 마무리하고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현재들의 부자의 선수였습니다.